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불법 공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변상 명령이 내려진 것을 놓고 도의회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감사 결과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데다 원희룡 지사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열매 크기가 작은 비상품 감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내 고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가 마약 밀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원어민 교사들의 마약 범죄가 잇따르면서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곽지 해수풀장 공사를 담당한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변상 명령을 내린 것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도의회에서도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물은 데다 다른 감사 때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주도 공유지 관리 실태 감사에서 적발된 규정 위반은 230여 건, 편법과 특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한 명을 경징계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곽지 해수풀장 담당 공무원 4명에게는 4억 원대의 변상 명령이 내려진 상황. 특히 시장과 부시장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하위직에만 책임을 물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결재란이 다 탔어요. 이걸 감사위원회에서가 정말 제대로 밝혀내주지 못하고 단지 사회적 이슈만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원희룡 지사가 SNS를 통해 재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감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그거를 바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그거는 지사님의 또 그 발언이 감사위원회 그 위상을 실추시키는 역할을 좀 했다. 감사 결과가 사전 유출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관에 대해서 통보되기 전에 그 내용들을 도민사에 알려진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창수 감사위원장은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공유 재산의 관련자들은 이미 신분상 조처를 할 수 없는 소위 말해가지고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곽지 혐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거죠. 오 위원장은 원희룡 지사의 재심 청구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앵커호텔 완공 지연을 이유로 9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놓고 도의회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명만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컨벤션센터의 2대 주주인데도 소송 사태까지 온 것은 경영진이 안일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기붕 의원은 컨벤션센터와 부영호텔을 잇는 지하상가 공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부영 측이 소유권을 주장해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며 강력히 대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상 한파와 폭염으로 비상품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을 2달가량 앞두고 한창 연그러가고 있는 감귤밭. 나뭇가지마다 푸른빛을 띠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빈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빽빽하게 감귤이 달린 가운데 유난히 조그만 열매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 작년보다 한 20-30%가 더 열리다 보니까 그 밑을 보면은 작은 과일들이 그나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감귤 관측조사위원회의 2차 관측조사 결과 올해 노지감귤 생산 예상량은 54만 4천 톤. 지난 5월 1차 조사 때보다는 7만 톤 줄었지만 지난해보다는 2만 5천 톤, 11%나 늘어난 양입니다. 나무당 열매 숫자는 998개로 평년보다 28%나 늘었지만 열매 크기는 평균 38.5mm로 평년보다 2mm 작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겨울 한파를 겪은 나무들이 생존 본능으로 꽃을 많이 피운 뒤 여름에는 폭염으로 성장이 더뎠기 때문입니다. 당도는 8브릭스로 평년보다 1.4브릭스 높아 맛은 좋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수상 성과라든지 고품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전체적인 결과는 상당히 나쁠 수가 있는. 농촌 지역에서는 밭뜨기 거래가 뚝 끊기면서 벌써부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감귤값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시내 한 고등학교의 원어민 보조교사가 마약을 밀수하다 구속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원어민 교사들의 마약 범죄가 잇따르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미국인 여성 28살 K씨가 원어민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는 제주시내 한 고등학교. 지난 화요일부터 K씨가 맡은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K씨가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았고 연락도 끊겼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속보가 온 게 있는데 그걸 받아서 확인하고 6시 송별례식장으로 오겠습니다라고 일단 집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날 송별례가 안 참석을 안 하니까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어디가 있는지 통화도 안 되고. K씨는 지난달 29일 검찰의 마약 밀수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구속됐습니다. 국제 특송화물로 주문한 마약을 집에서 받으려다 미리 첩보를 입수하고 집배원과 함께 온 검찰과 세관 단속반에 붙잡힌 겁니다. 첫 번째 간 날은 부재라서 배달을 못했고 그 다음날 다시 배달을 했다고 얘기하고 배달하라. 그럼 가서 있으면 배달하고 없으면 가져. 있으면 그냥 주고 와요. 그 이후에는 검찰 지원하고 세관 지원들을 했어요. K씨는 지난 2014년부터 중고등학교 5군데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로 일해왔습니다. 지난 7월에도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0년에도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가 마약을 투약했다 파면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마약 밀수범의 20%를 원어민 교사가 차지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판 도가니로 불렸던 제주 시내 모 아파트 장애인 집단 성폭행 사건의 일부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20대 장애인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고모 씨 등 3명에 대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는 지난 2011년 성폭력 특례법이 개정돼 장애인 성범죄 공소시효가 폐지됐다며 징역 7년에서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법률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면소 판결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남동우 전 해군 제7기동 전단장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하려 한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제주 해군기지는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과 사사건건 부딪혀왔고 남동우 전 단장은 제주도와 도의회의 구상권 철회 요청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논란이 일자 도의회에 제출했던 명예도민 동의안을 철회했고 지역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제주시 동서광로와 연삼로를 일방통행로로 만드는 제주도의 교통혁신 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시 이도일동 고모시 등 시민 2천여 명은 일방통행 구상에 반대한다는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일방통행보다는 중앙로와 신제주권의 교통정체 해결이 우선돼야 하며 일방통행이 도로변 상권 등 주민들의 생활권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은 비가 오면서 한낮에도 꽤 선선했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12호 태풍 남태운의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태풍은 내일 오후 일본에 상륙한 뒤 일요일에는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이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다소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우선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시설물 관리와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구름만 지나면서 완연한 초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큰 일교차에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4도가량 올라 조금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외출하실 땐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를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22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네, 산간에는 오늘까지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주말 산행 계획 있다면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하셔야겠고요. 섬 지역도 종일 흐린 가운데 오늘보다 2도에서 많게는 4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남쪽 먼바다에는 내일 오전을 기해 풍랑 예비 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 많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여름에 도내 해수욕장을 찾은 이용객이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내 11군데 해수욕장 이용객은 400만 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37% 늘었습니다. 해수욕장별로는 함덕이 99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물놀이로 인한 인명피해와 해파리 쏘임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MBC 특집 다큐멘터리 그리운 이름 고향 사람 신안이 제43회 한국방송대상 사회공익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제주 MBC 김지은 PD가 연출한 그리운 이름 고향 사람 신안은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진행된 제1제주인 1세대들의 고향 방문을 통해 타국에서의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온 1세대들의 삶을 재조명한 작품입니다. 대한항공이 제주와 일본 노선에 소형 기종을 투입해 공급 좌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말부터 현재 187석짜리 항공기로 운항하는 제주와 도쿄 노선과 147석인 오사카 노선에 138석짜리 항공기를 투입해 주당 공급 좌석을 233석 줄이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